네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 친정 일이지. 이런 재수없는 일로 내 아들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서 이 청구서나 결제. 3월의 서울은 여전히 겨울 끝자락의 습하고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을 빨래처럼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최은희는 베란다에 서서 곱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남편의 흰 와이셔츠를 털어 옷걸이 위치를 잡고 빨래 건조대에 하나하나 걸었다. 셔츠 기대는 누르스름한 땀 자국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엄지로 그 얼룩을 꾹꾹 누르며 베이킹소다를 얼마나 써야 이 얼룩이 빠질지 속으로 가늠해 보았다. 아파트 화단 쪽에서는 아이들이 공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죽 공이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텅, 그리고 또 텅.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대충 닦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은희의 엄지가 통화 버튼 위에서 2초간 머뭇거렸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물었다. 무언가 지시할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은희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작정하고 목소리를 낮춘 듯한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은별이가 입원했다. 너 지금 당장 분당으로 좀 넘어와야겠다. 은희가 들고 있던 옷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입원이라니요? 어디가 아픈데요? 무슨 일 생겼어요? 전화로 길게 말 못한다. 일단 와라. 분당 차병원 알지? 거기 VIP 병동이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희는 멍하니 베란다에 서 있었다. 덜 닫힌 창틈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어 목덜미의 잔머리를 헝클어뜨렸다. VIP 병동.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신우이 은별이 왜 VIP 병동에 입원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신우이 나이 올해 35. 평소 위가 좀 안 좋다고 징징거린 것 말고는 딱히 큰 병치레도 없던 사람이다. 맹장인가?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났나? 은희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외투 몇 벌 사이에서 손이 잠시 방황하다가 결국 미색 트렌치코트를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는 늘 옷이 너무 칙칙하다고 타박을 주곤 했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화장대 위에 일렬로 늘어선 화장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컨실러. 거울 속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젯밤 아들 준호 숙제를 봐주느라 11시를 넘겼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든 탓이다. 됐어. 시간 없어. 그녀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들고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신발을 신었다. 오른쪽 운동화 끈이 헐거워 2번이나 다시 묶어야 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습관처럼 거실을 뒤돌아보았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아침에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그대로였고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세탁기에 아직 돌리지 못한 빨래가 한 바구니 남았다는 사실과 베란다 바닥에 떨어진 옷걸이가 떠올랐다. 괜찮아. 갔다 와서 하면 돼. 은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택시를 잡았다. 3월의 바람에 비릿한 냄새가 실려왔다. 아마 근처 공사장에서 날아온 냄새일 것이다. 그녀는 패딩 점퍼깃을 여미며 길 건너편 치킨집 간판을 바라보았다. 붉은 네온 사인이 우중충한 하늘 아래서 눈이 시리도록 깜빡거렸다. 빈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다. 그녀는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분당 차병원으로 가주세요. 운전석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사가 앉아 있었다. 룸미러에는 염주가 달랑거렸고 운전석 등받이에는 촌스러운 체크문의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기사가 룸미러로 힐끔 그녀를 쳐다보며 시동을 걸었다. 가족분이 입원하셨나 보네? 네. 은희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다. 노원구의 거리 풍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밀려나갔다. 12년 동안 오갔던 길이다. 가게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앞치마에 늘 고추장 양념을 묻히고 있는 아주머니의 떡볶이 노점,
밤늦게 아들 준비물을 사러 수없이 들락거렸던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이제는 돈가스 전문점으로 바뀐 옛날 비디오 대여점 자리까지.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뭐 먹어? 은희는 그 문장을 10초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답장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택시가 고속화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 풍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방음벽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최근 신우이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다. 작년부터 남편과 이혼안에 만회하며 난리를 피우더니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낸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은별이가 팔자가 사나워서 지지리도 못난 놈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게 이번이랑 무슨 상관이지? 택시가 분당 차병원 정문 앞에 멈춰섰다. 은희는 요금을 계산하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3년 전 시어머니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와본 적이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다인실은 시끄러워서 싫다며 웃돈을 주고 1인실을 고집했었다. 퇴원 수속 때 청구서에 추가로 찍혔던 20만 원. 그것도 결국 은희의 지갑에서 나갔다. VIP 병동은 본관 뒤편에 따로 떨어진 미색 건물이었다. 흐린 날씨 탓인지 통유리 외벽이 차갑게 번들거렸다. 은희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훈훈한 난방 기운이 확 끼쳐왔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간호사는 연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 마치 호텔리어처럼 앉아 있었다. 김은별 환자분 병실이 어디죠?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다. 3층 305호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왼쪽으로 가세요. 은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숫자 3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고급스러운 원목 무늬로 마감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조화 호점한 화분이 놓여 있었다.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바라보았다. 1, 2, 3,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복도는 고요했다. 카페 위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병실 문마다 입원 환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기업가나 연예인 가족의 이름도 간혹 눈에 띄었다. 그녀는 305호 앞에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했다. 들어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은희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딱 멈췄다. 병실은 운동장만 했다. 은희네 안방 2개는 합쳐놓은 듯한 크기였다. 창가에는 널찍한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머리맡에는 링거 거치대가 서 있었지만 매달린 수액팩은 하나도 없었다. 침대에 누운 신우이 은별의 얼굴은 하얀 거즈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어 눈과 입만 간신히 보였다.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손가락은 부지런히 화면을 쓸어 올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끼는 와인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채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은희가 들어오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은희 왔니? 은희는 문가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은별의 얼굴을 감싼 붕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마부터 턱끝까지 얼굴 윤곽 전체를 빈틈없이 감싼 하얀 붕대.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던 집원, 택시 안에서 걱정했던 맹장염이나 교통사고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위장 밑바닥에서 뜨겁고 불쾌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대체 쌍수의 앞트임, 코 전체랑 턱 보형물, 거기다 지방 이식까지 좀 했어. 붕대 밑에서 은별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듯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은희를 쳐다보았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은희는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다. 성형수술. 맹장도, 교통사고도, 급한 병도 아니었다. 성형수술이었다. 은희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가 소파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멀뚱히 서서 뭐하니? 남처럼. 은희는 앉지 않았다. 대신 병실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창틀에 놓인 하얀 백합 꽃바구니에서는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고
협탁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최고급 화장품 세트가 놓여 있었다.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는데 소리를 거의 줄여놓아 배우들의 입만 뻥긋거리는 게 보였다. VIP 병실, 수술 후 회복 패키지, 전담 간호 서비스, 24시간 온수와 영양식 제공. 이 모든 게 다 얼마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에르메스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은희 앞으로 다가왔다. 은희야, 너 능력 좋잖니? 종이가 은희의 손에 쥐어졌다. 병원 청구서였다. A4 용지 가득 빼곡하게 적힌 시술 항목과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눈꺼풀 수술, 매몰범 및 앞트임, 530만 원. 코 종합 성형, 융비술 및 코끝 교정, 680만 원. 턱 보형물 삽입, 500만 원. 안면 미세 지방 이식, 450만 원. VIP 수술 후 회복 패키지, 7일 1인실 및 전담 케어, 520만 원. 마취 및 기타 재반 비용, 320만 원. 합계, 3천만 원. 은희의 손가락이 종이 끝에서 멈췄다. 3천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3천만 원이면 아들 준호의 2년치 학원비였고 친정 부모님 댁에 새 에어컨을 놔드리고도 남을 돈이었으며 그녀가 10년 동안 망설이다 사지 못한 캐시미어 코트를 100벌은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이거 3천만 원만 일단 내가 좀 처리해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재훈이가 돈 벌면 갚으라고 할 테니까. 은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올해 63인 시어머니는 관리를 잘 받아 피부가 뽀얗고 머리카락은 세련된 밤색으로 염색해 흰머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입술에는 연분홍 립스틱을 발랐고 아이라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귓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다. 이 여자는 며느리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는다. 그저 일단 내가 처리해라 라고 통보할 뿐이다. 고모부는요? 은희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목구멍이 꽉 조여오는 게 느껴졌다. 고모부는 은별의 남편 박종호였다. 중소기업 과장인 그는 안경을 쓰고 목소리가 작아서 가족 모임 때마다 구석에 처박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침대에 누운 은별이 코웃음을 치며 휴대전화를 이불 위에 엎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었다. 걔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이 어디 있니? 은희 너도 알잖아. 은별이 팔자가 사나워서 어디서 그런 칠칠 맞은 놈을 만나가지고.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찼다. 그 말투에는 제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안쓰러움이 뚝뚝 묻어났다. 너랑은 다르지. 우리 재훈이는 벌이가 좀 적어도 사람은 성실하잖니? 성실하다. 은희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았다. 김재훈. 그녀의 남편. 대형 건설사 만년대리. 입사 15년 차인데 승진 한 번 못했고 월급은 세금 떼고 나면 300만 원도 채 안 들어온다. 12년 전 결혼할 때 그는 호언장담했었다. 앞으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몇 년만 고생하면 과장 달고 연말 보너스도 두둑하게 나올 거라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대리다. 그리고 그녀는 번듯한 무역회사 대리에서 전업주부가 되었다. 은희야, 시어머니가 재촉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은희는 다시 한번 손에 들린 청구서를 내려다보았다. VIP 회복 패키지, 7일 1인실, 520만 원. 은별은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얼굴에는 하얀 붕대를 감고 병원 로고가 박힌 최고급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있다. 창밖으로는 분당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고 멀리 아파트 단지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오늘 아침 남편 셔츠 깃에 찌든 때를 보며 한숨 쉬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어머니 은희는 청구서를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생각은 무슨 생각?
붕대 틈으로 은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언니, 돈 있잖아. 지난번에 적금 만기됐다고 하지 않았어? 언니. 은별은 평소에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만 선니였다. 평소에는 놀캐가 몰캐는 하며 묘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투를 썼다. 마치 그녀를 이 집에 고용된 파출부 취급하듯이.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희야, 시어머니가 다가와 은희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연분홍 매니큐어가 발린 손톱이 은희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가족끼리 왜 이러니? 은별이 수술한 것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종호랑 그렇게 되고 나서 새 출발하려면 사람 꼴 좀 가다듬어야 할 거 아니냐? 너도 같은 여자니까 이해할 거 아니니? 은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고 고운 손 굳은 살 하나 박이지 않은 그 손이 거칠어진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은희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설거지와 집안일을 하느라 바짝 깎은 손톱. 엄지손가락 안쪽에는 3년 전 돈가스를 튀기다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등은 겨울 빨래를 하느라 터서 거칠었고 약지에 낀 결혼 반지는 살에 파묻혀 빠지지도 않았다. 살이 쪄서가 아니었다. 12년의 고단함이 부기를 만들어낸 탓이었다. 어머니. 은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바뀌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은별이 침대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은희를 노려보았다. 언니 설마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나 지금 얼굴 다 뜯어고치고 누워있는데 병원비 안 내면 나보고 어쩌라고? 은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내가 널 믿고 부른 건데 이렇게 실망하게 할 거니? 은희는 병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카페트 위에 길쭉한 네모 모양의 빛을 그려놓았다. 그녀는 그 빛을 응시하며 발바닥이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 같은 무거움을 느꼈다. 기억이 밀려왔다. 지난 12년의 세월이. 12년 전 그녀는 28살이었고 무역회사 대리였다. 그녀에게는 자기 책상이 있었고 명함이 있었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다. 회사 근처에 얻은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남향이라 볕이 잘 들었다. 김재훈은 친구 소개로 만났다. 2살 연상의 평범한 외모였지만 말씨가 다정했고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었다. 은희 씨,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그는 한강 둔치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그렇게 말했다. 배경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강물 위에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다. 맞벌이라 각자 수입이 있었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외식도 했다. 시어머니도 그때는 깍듯했다. 은희야 혹은 둘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명절이면 봉투도 쥐어주었다. 모든 게 변한 건 임신하고부터였다. 은희야, 배 불러서 회사 다니면 뭐 하니? 집에서 태교나 해라. 재훈이 월급으로도 충분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김재훈도 거들었다. 애 낳고 다시 복직하면 된다고, 회사가 얼마나 힘든데 몸 상하지 말라고. 그녀는 사표를 냈다. 아이를 낳고 복직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준호가 6개월 때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 체온계 눈금은 40.2도를 찍었다. 김재훈은 야근 중이라며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지금 못 가라고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바쁘다고 했고 은별은 데이트 중이라 했다. 혼자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 3군데를 돌아다니며 새벽 4시까지 수액을 맞췄다. 그 후로 복직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아이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예방접종 마치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 모든 건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김재훈은 회사 일로 바쁘다 했고 시어머니는 늙어서 힘없다 했고 은별은 자기가 애 엄마냐고 따졌다. 돈도 말라가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시댁으로 새는 돈이 점점 불어나는데
그 구멍을 메우는 건 언제나 은희였다. 첫 번째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 덱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였다. 수리비 150만 원 은희가 천여적 모아둔 비상금에서 나갔다. 두 번째는 5년 차, 은별이 유럽 여행 간다며 비행기값 3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은희야, 내가 일단 좀 융통해라. 나중에 갚으마라고 했다. 세 번째는 6년 차, 김재훈이 승진하려면 윗선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을 때였다. 은희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봉투에 담아 남편 손에 쥐어주었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 그 뒤로 4번째, 5번째, 10번째, 20번째. 냉장고 바꿀 때도 며느리 돈, 에어컨 바꿀 때도 며느리 돈, 은별이 피부과 회원권도 며느리 돈, 김재훈 회사 경조사비도 며느리 돈, 시어머니 개돈 펑크난 것도 며느리 돈. 매번 레퍼토리는 똑같았다. 일단 내가 좀 내라, 나중에 줄게, 가족끼리 왜 이러니? 단 한 번도 갚은 적은 없었다. 은희는 3년 차부터 장부를 쓰기 시작했다. 문방구에서 산 손바닥만한 파란색 수첩.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다. 이체할 때마다 날짜, 금액, 용도, 누구에게 줬는지를 꼼꼼히 적었다. 큰돈이 나갈 때는 일부러 서명까지 받아두었다. 가계부 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둘러대면 시어머니와 은별은 별일 아니라는 듯 휘갈겨 서명해주곤 했다. 12년 역 8,734만 6천 원. 오늘 아침에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한 숫자였다. 이 숫자가 명치끝에 돌덩이처럼 얹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은희야.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다. 은희는 눈앞에 시어머니와 침대 위 은별을 번갈아 보았다. 병실 공기가 희박해진 것 같았다. 환기구가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너무나 차분해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이 집에 가져다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은별도 휴대전화를 완전히 내려놓고 붕대 사이로 눈을 깜빡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니? 은희는 핸드백에서 파란색 수첩을 꺼냈다. 집을 나올 때 무심코 챙겨 넣은 것이었다. 쓸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확신이 들었다. 8,734만 6천 원이요. 그녀는 수첩을 펼쳐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2013년 4월 보일러 교체비 150만 원 여기 어머니 서명 있으시네요. 2015년 6월 아가씨 유럽 여행 항공권 300만 원이 이건 아가씨 서명이고요. 2016년 8월 그의 승진 로비 자금 500만 원 후 이건 그의 서명. 너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어머니 개돈 대납 400만 원 2019년 3월 아가씨 피부과 적립금 200만 원 2020년 7월 아버님 입원 간병비 600만 원. 은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의 정막 속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박혔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은별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걸 다 적어놨던 거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며 삑사리가 났다. 그 돈 그거 내가 다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돈 좀 썼다고 유세 떠는 거니? 은희는 수첩을 탁 덮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발적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돈 안 내놓으면 불효한다고 난리치시고 돈 안 주면 재훈 씨는 한 달 동안 말도 안 걸고 냉전 피우고 돈 안 주면 아가씨는 가족 단톡방에서 비꼬고 난리 쳤잖아요. 그게 자발적인 겁니까? 그녀는 허리를 숙여 협탁 위에 놓인 병원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그녀의 양손이 종이 양끝을 잡았다. 찌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언니, 미쳤어. 침대 위에서 은별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은희는 멈추지 않았다. 반으로 찢어진 종이를 겹쳐 다시 찢고 또 찢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몇 조각은 시어머니의 벨벳 코트 위로, 몇 조각은 회색 카페트 위로,
복도 몇 조각은 시어머니의 검은색 구두 위로 내려앉았다. 너 인연이. 시어머니가 구두 위에 떨어진 종잇 조각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했다.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행패야. 행패요. 은희는 손에 남은 마지막 조각을 툭 털어버렸다. 어머니, 제가 이 집 식구긴 합니까? 무슨 헛소리야. 제가 사람입니까?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면 그냥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입니까? 은별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언니 돌았어? 나 지금 얼굴 이 모양인데 어쩌라고. 수술은 이미 했는데 돈을 안 내면 어떡하냐고. 은희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 앉서 시어머니가 쫓아와 은희의 팔을 잡아챘다. 너 이대로 가면 끝인 줄 알아. 말 좀 해보자니까. 은희는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문틀에 어깨를 부딪혔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스쳤다. 며느리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아니 기세였다. 말이여. 은희는 문가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12년 동안 저한테 말다운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으세요? 제가 애 낳을 때 병원 한 번 와보셨어요? 저 40도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약 한 번 사다 주셨어요? 친정아빠 심장 수술하실 때 괜찮냐고 전화 한 통 하셨냐고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옆 병실 보호자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복도 쪽을 곁눈질하며 목소리를 죽였다. 남 부끄럽게 소리는 왜 질러 들어와서 얘기해. 부끄러우세요. 은희는 더 크게 또박또박 말했다. 며느리가 이제야 제정신 차린 게 부끄러우세요? 12년 동안 부려먹던 현금 인출기가 고장나서 창피하세요? 야. 최은희,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우리 재훈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서늘한 웃음에 시어머니의 입이 딱 다물어졌다. 저 아니었으면 재훈 씨가 사람 구실이나 했을 것 같아요. 은희가 되물었다. 그 사람 입고 다니는 양복 제가 사 입혔고 구두도 제가 사 신겼어요. 회사 승진 로비 자금도 제가 댔고 매달 품위 유지비랍시고 쓰는 돈도 제가 줬어요. 어머니 아들, 그 대리 명함 한 장 빼면 빈 껍데기예요.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은별의 악쓰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우문거릴 뿐이었다. 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고 가짜 호점한 화분을 지나고 낯선 이름들이 걸린 병실 문들을 지나쳤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그녀는 올라타자마자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틈으로 복도 끝까지 쫓아나온 시어머니가 보였다. 입을 뻐끔거리는 모습이 꼭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다. 은희는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패딩 점퍼 속으로 찬바람이 훅 들어왔다. 그녀는 현관 처마 밑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부재중 전화 3통. 시어머니, 은별, 시어머니. 그녀는 그 이름들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병원 맞은편에 편의점이 보였다. 유리문에 24시간 영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은희는 홀린 듯 그곳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편의점 특유의 컵라면 냄새와 난방 열기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냉장고 앞으로 가서 초록색 병을 하나 꺼냈다. 참이슬이었다. 계산대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알바생이 앉아 있었다. 1,800원입니다. 은희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알바생이 거스름돈과 함께 비닐봉지에 소주병을 담아주었다. 빨대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녀는 봉지를 달랑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있었다. 차가운 금속 벤치였다. 은희는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 병뚜껑을 비틀어 땄다. 따닥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병째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뜨거웠다.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마신 게 3년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억지로 받아 마신 청주 2잔이었는데 그날 밤새 변기를 붙잡고 토했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꺼내보니 남편 김재훈이었다. 액정에 뜬 남편이라는 2글자. 12년 전 연애할 때 저장해둔 이름이었다. 거절 버튼을 눌렀다. 다시 진동. 시어머니. 거절. 또 진동. 은별. 거절. 시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은별. 은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거절 버튼을 눌렀다. 엄지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화면에 끊임없이 뜨는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헛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들 평소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다. 시어머니는 돈 필요할 때만, 남편은 밥상 차리라고 할 때만, 은별은 뭐 빌려달라고 할 때만. 그녀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없었고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치고 바쁘다며 가버렸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참 부지런도하다. 현금 인출기가 고장났으니 다들 난리가 난 거다. 은희는 고개를 젖히고 꿀꺽꿀꺽 술을 삼켰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가로등이 켜졌다. 주황색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 과일 바구니를 든 문병객들, 퇴원하는 환자를 부축하는 가족들, 바쁘게 지나가는 의사들. 다들 돌아갈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그녀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 집. 거기를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동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지쳤거나 안 받을 걸 알았거나. 부재중 전화 17통. 은희는 마지막 남은 술을 털어넣고 빈 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깡통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떴다. 남편이었다. 당신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둬. 은희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12년 동안 김재훈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당신 또 돈 썼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른인데 말대꾸하지 마. 돈은 처가해 줬다며. 왜 또 부족해? 단 한 번도 고생했다 으는 말은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당신 덕분이다 라는 말도 없었다. 은희는 휴대전화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병원 앞대로를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걷고 싶었다. 머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20분쯤 걸었을까? 낡은 모텔 간판이 보였다. 붉은색 네온 사인이 빈방 있음을 알리며 깜빡거렸다. 은희는 모텔 입구로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뽀글 파마를 한 중년 여자가 껌을 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시끄러웠다. 며칠 묵을 거예요. 3일이요. 6만 원 신분증 줘봐요. 은희는 신분증을 내밀고 카드를 긁었다. 여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열쇠를 던지듯 내주었다. 305호 3층 왼쪽 2번째. 수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껴 쓰고. 은희는 열쇠를 받아 들고 계단을 올랐다. 센서 등이 고장났는지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벽지 곳곳이 뜯겨 있었다. 305호 문은 뻑뻑해서 어깨로 밀어야 열렸다. 방은 좁았다. 더블 침대 하나가 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침대 시트는 누르스름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천장 구석에는 누수 자국이 토끼 모양으로 얼룩져 있었다. 은희는 문을 잠그고 가방을 침대에 던진 뒤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어둠이 물밀듯이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3일. 은희는 그 좁은 모텔방에서 3일을 버텼다. 첫날은 죽은 듯이 잠만 잤다.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생수를 사와 먹고 다시 잤다. 꿈속에서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 은별의 붕대 감은 얼굴, 아들의 교복, 남편의 땀 젖은 셔츠 깃이 뒤죽박죽 섞여 나타났다. 이튿날은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다.
채널은 몇 개 나오지도 않았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안마의자를 팔고 있었다. 300만 원짜리를 오늘만 190만 원에 드립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년 무상해즈. 쇼호스트의 하이톤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 생각이 났다. 김준호. 12살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중간. 말 수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온 걸 알까?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 찾고 있다는 걸 알까? 지금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까? 은희는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켰다.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메시지함을 열지 않고 갤러리부터 들어갔다. 아들 사진을 찾았다. 지난달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준호. 그녀는 5분 동안 그 사진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메시지함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156개. 시어머니가 보낸 게 제일 많았다. 처음에는 당장 튀어와라. 내가 제정신이냐. 재훈이 알면 넌 끝이다 라더니 나중에는 은희야 어디 갔니? 준호가 엄마 찾는다. 매미가 돼서 자식 버리고 도망가냐. 마지막엔 우리 대화로 풀자. 원하는 게 뭐냐. 제발 돌아와라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 김재훈의 문자는 20여 통이었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들어와. 그만해라. 대 온다. 회사에 소문나면 나 어떡하라고. 은별은 딱 5통이었다. 전부 수술비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었다. 은희는 메시지함을 닫고 통화 기록을 눌렀다. 부재중 전화 99 플러스. 그 숫자를 보니 피로가 몰려왔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영혼이 깎여나가는 듯한 피로였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옆으로 치워두고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토끼 모양 얼룩. 어릴 적 살던 집 천장에도 저런 얼룩이 있었다. 윗집에서 물이 샜는데 엄마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었다. 됐다.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참고 살자. 그녀는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나. 시어머니가 막말해도 참았다. 남편이 무시해도 참았다. 시누이가 깔봐도 참았다.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 아니, 안 참는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은희는 모텔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노원구 아파트로 향했다. 갈아입을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 그리고 통장을 챙겨야 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검은색 소나타가 보였다. 시어머니 차였다. 4년 전 남편이 은희네 친정에서 받은 예단비를 몰래 빼돌려 사들인 차,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 은희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다. 집에 들어가면 무슨 사단이 날지 뻔했다. 띵 문이 열렸다.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훅 끼쳐오는 악취의 인상이 찌푸려졌다. 거실은 말 그대로 돼지우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짜장면 그릇, 피자 박스, 치킨 뼈다귀. 말라 비틀어진 단무지와 소스 냄새가 진동했고 날파리들이 윙윙거렸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양말과 속옷이 굴러다녔고 열려있는 세탁기 안에는 젖은 빨래가 그대로 처박혀 쉰내를 풍기고 있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설거지거리가 탑처럼 쌓여 있었다. 고작 3일. 그녀가 집을 비운 지 딱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너 이제 오냐? 안방에서 김재훈이 튀어나왔다. 며칠 안 씻었는지 머리는 까치집이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거뭇했다.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3일 동안 대체 어디 처박혀 있었어? 은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야, 사람 말을 뭘로 듣는 거야? 김재훈이 따라와 그녀의 어깨를 낚아챘다. 회사 사람들이 나보고 마누라 도망갔냐고 수군대는 거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은희는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손톱 밑에는 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다. 결혼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은희의 손을 잡았던 손, 신혼 첫날 밤 조심스럽게 은희의 뺨을 어루만지던 손, 그리고 은희가 준호를 낳던 날 식은 땀을 흘리며 간절하게 붙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마치 도망치려는 소유물을 붙잡아두려는 듯 은희의 팔뚝을 억세게 옥죄고 있을 뿐이었다. 이거 놔. 너 지금 놓으라고 했어? 은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김재훈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흠칫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다. 은희는 벌겋게 자국이 남은 팔뚝을 문지르며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너 어디 가는데? 김재훈이 뒤따라오며 소리쳤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며칠 동안 애 교복도 안 빨아놓고 밥도 안 해놓고 집구석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지금 손 놓으라는 소리가 나와? 은희는 대꾸 없이 옷장 문을 열고 트렁크를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했다. 니트 2벌, 바지 3벌, 속옷 몇 세트, 운동화 한 켤레. 차곡차곡 깨어 트렁크 안에 넣었다. 최은희. 김재훈이 고함을 지르며 트렁크 뚜껑을 쾅 닫아버렸다. 대체 어쩌자는 거야? 은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12년을 봐온 얼굴이었다. 12년 전 그 얼굴에는 젊음과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찌든 피로와 이유 없는 분노뿐이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고 미간은 항상 찌푸려져 있었으며 입꼬리는 불만이 가득해 축 처져 있었다. 이혼해. 은희가 말했다. 김재훈이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오은희는 트렁크를 누르고 있는 남편의 손을 치워내고 다시 짐을 챙겼다. 똑똑히 들었잖아. 너 미쳤냐? 김재훈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며 갈라졌다.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준호는 어쩔 건데? 우리 부모님은? 내 체면은? 은희는 대꾸도 하지 않고 화장대 서랍을 뒤적였다. 깊숙한 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든 파일을 꺼냈다. 야! 최은희, 김재훈이 달려들어 파일처를 낚아챘다. 사람 돌게 하지 마. 난 이혼 못해. 절대 안 해준다. 알았어? 은희는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재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 합의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야. 대한민국 법원에서 한쪽이 유책 배우자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 나와. 시간 좀 끌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당신만 손해일걸. 김재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은희는 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배낭에 쑤셔 넣었다. 트렁크 지퍼를 잠그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지마. 김재훈이 방문을 가로막고 섰다. 너 오늘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이 집 우리 부모님 명의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은희는 그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재훈 씨,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동안 당신 집에 가져다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김재훈이 멈칫했다. 8,734만 6천 원. 은희는 숫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체 내역 다 있고 차용증도 있어? 어머니한테 물어보든가 은별이한테 물어봐. 거기 당신들 친필 서명 다 있으니까. 김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거야? 그건 내가 좋아서 준 거잖아. 법정에서 얘기해. 은희는 어깨로 그를 밀치고 문을 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등 뒤에서 김재훈이 악을 쓰는 소리와 무언가 집어던지는 파열음이 들렸다. 은희는 멈추지 않았다. 트렁크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40살 짙은 다크서클, 희끗희끗한 새치, 헬쑥한 볼, 3년 전에 산 낡은 회색 패딩 점퍼.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은희 자신조차 낯선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결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화단 옆에 서 있었다. 그 와인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마트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트렁크를 끌고 나오는 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은희야. 시어머니가 다가와 앞을 막아섰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비키세요, 어머니. 비키긴 어딜 비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너 며칠 동안 어디서 뭐 하다 이제 기어 나온 거야? 말도 없이 사라져서는 준호 교복도 안 빨려 입고 재훈이 밥도 굶기고 집구석이 쓰레기장이 됐더라. 며느리라는 게, 애미라는 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은희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올해 63. 밤색으로 곱게 염색한 머리, 잡티 하나 없는 피부. 지금 걸치고 있는 저 코트도 작년에 은희가 사준 것이었다. 은희야, 일단 내가 결제 좀 해라. 나중에 줄게요. 물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 은희가 입을 열었다. 방금 재훈 씨한테 말했어요. 저 이혼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뭐라고? 이혼한다고요? 너.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숨을 헐떡였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농담도 정도껏 해라. 농담 아닙니다. 은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단지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쫓아와 트렁크 손잡이를 낚아챘다. 내 말 안 끝났다. 너 정말 미쳤어? 이혼하고 나면 어쩔 건데? 가진 기술도 없고 나이만 먹은 전업주부가 나가서 뭘로 먹고 살 건데? 은희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지금 제가 나가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아니면 은별이 수술비 낼 사람 없어질까 봐, 어머니 개돈 구멍 메워줄 호구 없어질까 봐, 재훈 씨 승진로비 자금 대줄 물주 없어질까 봐, 그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말을 왜 그렇게... 12년입니다. 어머니 은희는 또박또박 말했다. 12년 동안 8,734만 6천 원의 장부도 있고 이체 기록도 있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직접 한 서명도 다 가지고 있어요. 10원 한 장까지 다 기억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돈이야. 가족끼리 돕고 산 건데. 가족이요. 은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 시어머니가 주춤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는 언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제가 준호 낳을 때 어머니 뭐 하셨어요? 계모임 가서 고스톱 치셨죠. 친정아빠 심장 수술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하셨죠. 제가 40도 열 펄펄 끓으며 알아누웠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젊은 애가 꾀병은 물이나 많이 마셔라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12년 동안 저한테 딸이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은희가 물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입만 열면 은희야 돈 좀 메워라, 은희야 내가 처리해라, 은희야 내 책임이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고용인, 아니,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트렁크 손잡이를 놓쳤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은희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트렁크를 끌고 단지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다. 너 후회할 거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은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도로변에 서서 휴대전화로 택시 호출 앱을 켰다. 3월의 바람이 불어왔다. 봄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다. 기사가 트렁크를 싣는 것을 보고 뒷좌석에 올랐다. 어디로 모실까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여의도로 가주세요. 모텔 많은 쪽으로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멀어지는 택시 꽁무니를 바라보며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은희가 이혼하겠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내 마누라 돌았다. 진짜 이혼하겠대.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알아요. 방금 저한테도 말하고 나갔어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좀 말리지 않고. 말렸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김재훈의 목소리에도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작정하고 나가는데 제가 무슨 수로 잡아요.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걔가 그러더라. 그동안 우리 집에 쓴 돈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다시 침묵. 맞아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돈 다 쓴 거 아니냐. 생활비로 쓰고 뭐하고 다 없어진 돈인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제 와서 그 얘기는 왜 꺼낸대? 돌려달라고? 꿈도 야무지다 그래라. 엄마, 은희한테 장부가 있대요. 이체 기록도 다 있고. 김재훈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서명. 엄마랑 은별이가 한 서명도 다 있대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컥 떨리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서명? 목돈 나갈 때마다 은희가 종이 내밀었잖아요. 가계부 정리한다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때 나도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설마 그게. 시어머니는 아파트 담벼락에 몸을 기댔다. 눈앞이 핑 돌았다. 기억이 났다. 은희가 돈을 건네주며 내밀었던 작은 메모지들. 날짜, 금액, 용도가 적혀 있었고 어머니 여기 확인 서명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까먹을까 봐 그래요 하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 깐깐하게 군다고 속으로 욕하면서 대충 휘갈겨졌던 그 서명들. 이제야 알았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증거였다. 차용증이었다. 엄마, 듣고 있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멍하니 건너편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사각거렸다. 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은희는 여의도의 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었다. 하루 숙박비 3만 원에 작지만 욕실이 딸려 있었고 창문을 열면 멀리 한강이 보였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두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다가 서너 통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통씩만 왔다. 김재훈의 전화는 좀 더 뜸했다. 처음엔 당장 들어와 라며 협박하더니 나중에는 일단 만나서 얘기해 라며 꼬리를 내렸다. 은별은 딱 한 번 전화해서 선니 진짜 너무하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러냐며 악을 쓰길래 바로 끊어버렸다. 아들 준호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하나 왔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엄마 많이 아파서 입원했대. 진짜야? 은희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다 답장을 쳤다. 엄마 안 아파. 며칠만 쉬다 갈게. 금방 보러 갈 테니까 걱정 말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협탁에 엎어두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곳 천장은 깨끗했다. 얼룩도 금 간 곳도 없었다. 하얀 천장을 보며 은희는 지난 12년의 시간을 되감기 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은희 씨, 평생 고생 안 시킬게 그라던 결혼식장의 김재훈. 서툰 손길로 단추를 풀어주던 첫날 밤의 김재훈. 임신했을 때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주며 고생했어 라고 말하던 김재훈. 준호를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나 아빠 됐다 라고 감격하던 김재훈. 그 기억들은 진짜였을까? 다정했던 그 남자는 실존했던 걸까? 은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언제부턴가 그 다정함이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자리에는 또 돈 달라고 엄마한테 말대꾸 좀 하지마 고작 몇 배 가지고 요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어디서 짜증이야 같은 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빨래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시댁돈 구멍 메워주는 기능만 남은 투명 인간. 8일째 되던 날, 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로펌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상냥하게 웃었다. 예약하신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혜진 변호사님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희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변호사 프로필을 보았다. 최혜진. 45세 서울대 법대 졸업. 이혼 소송 및 가사 전문. 20년 경력. 3,000건 이상의 이혼 소송 승소.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회색 정장 재킷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금태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최은희 씨 되십니까? 네. 들어오시죠. 변호사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스킨답서스 화분이 놓여 있었고 창틀에는 변호사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최혜진 변호사가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고 나간 뒤 최혜진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펼쳤다. 은희가 미리 스캔해서 보낸 자료들이었다. 이체 내역,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 그리고 파란색 수첩의 사본. 보내주신 자료 꼼꼼히 봤습니다. 최혜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은희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바닥에 20년 있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둔 분은 처음 봅니다. 은희는 말없이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구조적인 경제적 착취예요. 남편분,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가스라이팅과 도덕적 강요로 의뢰인을 12년 동안 갉아먹은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빌렸다, 대신 냈다고 하지만 갚을 의사는 전혀 없었죠. 법적으로 이건 명백한 대여금입니다.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게다가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고통, 시댁의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면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위자료만 5천만 원 이상은 나올 겁니다. 대여금 원금과 이자는 별도고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천만 원. 이혼은요? 이혼은 더 쉽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넘겼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되면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시댁의 착취, 의뢰인에 대한 방임.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가면 됩니다. 공동 재산이랄 게 없어요. 집도 차도 다 시어머니 명의고 있는 건 제 이름으로 된 쥐꼬리만한 적금뿐이에요. 그럼 더 간단하네요. 변호사가 파일을 덮었다. 재산 분할로 골치 썩을 일 없이 의뢰인이 빌려준 돈 다 받아내고 위자료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권은 원하십니까? 네, 무조건 제가 키울 겁니다. 승산 있습니다. 12년 동안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었고 아이와의 유대관계도 더 깊으니까요. 경제적 능력만 입증하면 법원은 엄마 손을 들어줄 겁니다. 일자리는 구할 거예요. 예전에 무역회사 다녔거든요. 좋습니다. 최혜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최은희 씨,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여자를 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자존감까지 다 뺏겨서 빈 껍데기만 남아서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녀가 뒤를 돌아 은희를 보았다. 그런데 은희 씨는 다릅니다. 증거를 남겨뒀잖아요. 그건 착취당하는 와중에도 은희 씨 내면에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 같은 거요? 은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파란색 수첩을 사서 기록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혹시 몰라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적어둔 것뿐이었다. 정말로 이 장부가 자신의 구명조끼가 될 줄은 몰랐다. 언제 소송 시작할 수 있나요? 언제든요.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의뢰인께서 준비만 되셨다면요.
준비됐습니다. 소장이 김재훈에게 송달된 건 4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다. 은희가 그 사실을 안 건 시어머니의 문자 때문이었다. 너 미쳤구나. 진짜 법원까지 가자는 거냐? 은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옆으로 치워두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 일주일 동안 30군데 넘게 지원했다. 주로 격리나 회계 보조직이었다. 12년의 경력 단절 때문에 이력서 중간이 텅 비어 있었지만 예전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엑셀 실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 군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법원 조정 기일은 4월 중순이었다. 그날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렸다. 은희는 지난주 아웃렛 매대에서 4만 원 주고 산 남색 재킷을 입고 법원 앞에 섰다. 빗방울이 보도블록을 적시는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옆에는 최혜진 변호사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가시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은별, 그리고 김재훈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 와인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안색이 흑빛이었다. 은희를 보자마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옆에 앉은 은별은 붕대를 풀었지만 수술 부작용인지 코 주변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흉살이 돋아 예전보다 인상이 더 사나워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독살스러웠다. 김재훈은 구석에 처박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정위원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양측 다 오셨군요. 위원이 고개를 들었다. 원고 최은희, 피고 김재훈. 이혼 및 위자료,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조정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위원님,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며느리가. 피고 측 가족부는 조용히 하세요. 위원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아직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다물었다. 먼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여금 부분입니다. 위원이 서류를 넘겼다. 원고는 12년 동안 총 173회에 걸쳐 8,734만 6천 원을 피고 및 피고의 가족에게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체 내역서와 차용증,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이 김재훈 쪽을 보았다. 피고, 이 증거들 인정합니까? 김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김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희와 눈이 마주쳤다. 퀭한 눈이었다. 인정합니다.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다. 다음은 이혼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시댁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 의견은요. 김재훈의 변호사, 갓 로스쿨을 졸업한 듯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일어섰다. 피고 측은 혼인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으며 서로 냉각기를 갖고 대화로 이에 있습니다. 최혜진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제 의뢰인은 이미 12년이라는 긴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그 12년 동안 의뢰인은 독박 육아, 가사 노동, 그리고 시댁의 현금 인출기 노릇까지 감내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과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명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다가 김재훈에게 물었다. 피고 본인에게 묻겠습니다. 이혼에 동의합니까? 김재훈은 침묵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잔한다고 해. 절대 못한다고 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김재훈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은희를 보고 있었다. 12년 전 한강 둔치에서 자신의 프러포즈를 받아주었던 여자. 지금 그녀는 남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그저 담담한 눈빛.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자를 정말로 이해한 적이 있었던가? 동의합니다. 재훈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엄마, 김재훈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제 됐어. 그만해.
은희는 됐다는 그 말에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래, 됐다. 이제야 끝이 났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인 최은희가 갖는다. 김재훈은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김재훈은 원고에게 빌린 8,734만 6천 원을 인정하며 이를 2년 안에 분할 상환한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김재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은희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이름 3글자. 서명을 마친 김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달싹거렸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나갔다. 시어머니가 그 뒤를 쫓아가며 악을 썼다. 너 정말 미쳤니? 저 돈을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내가 못 살아 정말. 은별도 씩씩거리며 따라 나갔다. 은희 옆을 지나갈 때 마스크 너머로 독한 년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희는 못 들은 척했다. 조정실에는 은희와 최혜진 변호사만 남았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미소 지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주 긴 악몽을 꾸다 깬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진짜 아침이 온 기분이에요. 이혼 후 1달, 은희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12평 남짓한 투룸.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6층이었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베란다 너머로 멀리 산자락이 보였다. 그녀는 아들 준호의 방을 먼저 꾸몄다. 새 책상과 의자를 놓고 벽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포스터를 붙여주었다. 이사 첫날 밤, 준호는 자기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엄마, 여기가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예전보다 넓네. 그렇지. 더 넓고 환해. 준호가 고개를 돌려 은희를 보았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진짜 아빠랑 이혼한 거야? 응.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살아. 주말에는 아빠 보러 가도 되고 내가 가고 싶으면. 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나 안 갈래. 은희가 멈칫했다. 아빠 집, 너무 더러워.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할머니가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 은희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높이를 맞췄다. 이제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사는 거야? 엄마가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우리 준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넌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돼. 준호가 은희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다 들었어. 뭐를?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거 엄마 보고 돈만 쓴다고 하고 쓸모없다고 하고 준호 엄마만 아니었으면 진작 쫓아냈을 거라고 하는 걸 나 방에서 다 들었어. 은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는 무서워서 말 못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말하면 엄마가 더 혼날까 봐, 할머니가 엄마 더 괴롭힐까 봐. 은희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12평짜리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그녀는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비로소 쏟아냈다. 이혼 3개월 차, 은희는 취직했다. 합정동에 있는 무역회사 경리직이었다. 월급 280만 원 12년 전보다 적은 액수였지만 준호와 둘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사장은 4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경력 단절 기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결산서 볼 줄 알아요? 네. 엑셀은요? 함수까지 다 다룹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간단했다.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을 때 은희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 책상, 내 컴퓨터, 내 명함. 그리고 매달 25일에 들어올 내 월급.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달랐다. 그때의 최은희는 28살이었고
결혼이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던 순진한 여자였다. 지금의 최은희는 40살이고 결혼은 현실이며 남자는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내 능력과 내 통장만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아는 여자였다. 이혼 6개월 차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다가 옛 동료 박수현을 만났다. 수현 언니. 예전 회사 선배였다.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12년 만에 본 그녀는 명품 코트를 입고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다. 은희. 너 은희 맞지? 수현 언니. 둘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근황을 나눴다. 수현은 지금 외국계 회사 부장이라고 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너는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이혼했어요. 수현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녀가 말했다. 나쁜 결혼 붙들고 있어봤자 뭐하니? 빨리 끝내는 게 답이지. 은희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게요. 안 끝내고 뭐 했나 몰라요. 헤어지며 연락처를 교환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가로수 그림자가 은희의 발밑에서 살랑거렸다. 12년 전 임신해서 회사를 그만두던 날, 짐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며 괜찮아, 나중에 다시 일하면 되라고 생각했었다. 정말 다시 돌아왔다. 비록 다른 회사, 낮은 직급이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이혼 1년 차, 은희의 삶은 완벽하게 궤도에 올랐다. 준호는 중2가 되었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격주로 아빠를 만나러 갔다가 올 때면 아빠 집 진짜 엉망이야. 할머니 맨날 돈 없다고 울어. 고모는 아직도 병원 다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줬다. 은희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건너 들리는 소식으로 시댁의 몰락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은별은 재수술을 반복하다가 얼굴을 완전히 망쳤다고 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고 지금은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며 매일 싸운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개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았다. 은희가 메워주던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노원구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빌라로 이사 갔다고 했다. 김재훈은 더 비참했다. 8천만 원이 넘는 빚과 위자료, 양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었다. 월급은 압류 들어오기 직전이고 승진은커녕 구조조정 대상 1순위라는 소문이 돌았다. 매일 술에 절어 산다고 했다. 은희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고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완벽한 타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이혼 1년 3개월 차, 회사 앞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다. 토요일 오후, 은희는 친구를 기다리며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려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다. 입구에 한 노파가 서 있었다. 보풀이인 낡은 패딩 점퍼, 부스스한 흰머리, 깊게 패인 주름.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마트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채소가 비쳤다.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도 은희를 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시어머니의 입이 벙긋거렸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오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은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은희는 짧게 목례했다. 이에 바르게, 하지만 사무적으로. 그리고는 커피잔을 들고 시선을 돌렸다. 그게 다였다. 시어머니는 잠시 더 서 있다가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은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구분등을 바라보았다. 12년 전 우리 며느리 예쁘네하며 웃던 그 화려했던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은희는 다시 커피를 마셨다. 커피 향이 좋았다. 에필로그. 은희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었다. 회사 책상에 있던 스킨답서스를 꺾어와 물꽂이에 둔 것이 어느새 뿌리를 내려 화분에 옮겨 심었다. 초록색 잎사귀가 싱그럽게 윤기를 머금고 아래로 늘어졌다. 봄볕이 베란다 깊숙이 들어와 은희의 손등을 따스하게 데웠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은희 대리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영화 예매권이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요즘 핫한 스릴러래요. 이정민. 입사 1년 차, 37살의 남자 직원. 싹싹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무슨 영화인데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물뿌리개를 들었다. 물방울이 잎사귀 위로 토독토독 떨어졌다. 문득 아주 오래전,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선물했던 선인장이 떠올랐다. 이건 손 안 가고 잘 자란다며 줬던 그 선인장. 그 선인장은 말라 죽었다. 은희가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고 방치해서 죽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선인장은 죽었지만 최은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스킨답서스처럼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낼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은희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살.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